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있다면? 4가지 정도로 네.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효도를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효도라면 절세할 수 없다.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이번에는 좀 증여세랑 상속세 좀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죠? 일단 이제 공통점은 그 두 가지 다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네. 내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도 같습니다. 예, 세율도 증여세율하고 상속세율이 다른 게 아니라 네. 예, 똑같은데요. 이 1억까지는 10%, 예, 이제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그 다음에 30억까지 40%, 30억을 초과하면 50%.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을 물려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커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 기업 물려받다 상속세를 못 내서 파산한 기업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상속세 세율이 좀 너무 높긴 합니다. 그럼 요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부모님이 어쨌든 기업을 잘 유지했는데 그걸 내가 승계받는데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그 기업을 팔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맞냐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국가 뭐 경제에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럼 그러면 부모의 재산이 그렇게 그대로 세습되는 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내가 돈을 벌 때 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집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살면서 다 내는데 내가 자식한테 줄 때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에서 지금.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상속세는 뭐 세계적으로도 뭐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아, 우리나라 상속세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 아니라 제일 높습니다. 아, 제일 높아요? 아니 뭐 그 세율로 보자면은 일본 다음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긴 한데 일본이 공제되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세부담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세계 1위. 미국보다? 예, 미국보다 1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소득세는 높지만은 상속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 상속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5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많이 급등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상속세 낸다고 하면 되게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많은 이제 분들도 부모님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면은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아요. 상속세.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현실적으로 세계 정세에 맞췄을 때는 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상속세를 이제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개정되진 않고 있고 뭐 언젠가는 개정이 돼야겠죠. 이 부분은. 예. 자, 그럼 증여세, 상속세 공제 종류는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뭐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친척 간에도 1,0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친척이라고 하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죠. 뭐 이모, 고모도 되겠지만은 장인, 장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나 장인, 장모한테 받을 때도 1,000만 원 공제가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배우자는 이제 6억까지 이제 이렇게 증여 공제는 이제 이게 전부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기본 공제가 5억이 있고요. 또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어머니는 살아 계시다. 그럼 이때는 이제 상속 공제가 이제 추가로 5억이 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억까지는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오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어머니랑 이제 자녀가 같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럼 이 어머니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이제 최대 3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이제 신고를 할 때, 검토를 할 때, 요걸 이제 따져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가 어느 정도 상속을 할지.
상속을 받으실지.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또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유불리를 이제 따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공제되는 게 금융재산 상속 공제예요. 요거 그 금융재산 상속 공제에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네. 이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그 금융재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금융재산의 20%까지 그 2억을 한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예금이 이제 10억이 있으시다. 네. 그럼 이 이제 예금 10억을 상속받을 때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제 8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재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금융재산이 아니고 무슨 공제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군인 공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공무원들 공제에 가입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돈은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다, 연로하신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공제회에 돈이 있으시다면은 이 돈 해지하셔서 예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예금으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사전증여 재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이제 그 상속 전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다 증여해 준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속세는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 다 포함해서 상속세 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나, 증여를 안 해주고 그냥 10억 가지고 있는 채로 돌아가셨으나 상속세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못 받아요. 사전증여 재산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가 그 부모님한테 증여 신고 안 하고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럼 이 돈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받으면 다 밝혀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상속세든 뭐 증여세든 다 세금 똑같이 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이 돼서 금융재산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다 이제 부모님이 한테 받은 돈 다시 계좌이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부모님 계좌로. 그렇게 부모님 계좌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속세 재산이 크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세율이 50%까지 늘어나잖아요. 2억이면은 이제 50%면 상속세가 1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집이 굉장히 좀 고가였던 거죠. 네. 뭐 한 30억, 40억 해.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사모님이 본인의 돈은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와이프는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명의일로 넘어가면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이제 그 집 못 사게 되는 거겠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상속세가 한 번에 큰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구나. 예, 연부연납 제도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대신에 그 이자율을 이제 2.9%로 예, 이자 포함해서 이제 내셔야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시든지 뭐 처분을 해서 상속세를 이제 내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좀 네. 절세해서 증여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부동산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때 세금 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초가 사실 증여하기 최적의 시기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증여를 이제 절세를 하려면은 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증여받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내가 언제 증여받냐. 예를 들어 21년 최고가일 때 증여받는 거랑 지금 증여받는 거랑은 증여세 차이가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가가 최대한 내려갔을 때 이 증여를 받는 것이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이때 증여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럼 여기서 증여세를 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 이제 많잖아요. 동일 단지 내에서 매매 사례가액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 매매 사례가액이 그 증여할 때 시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사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감정평가를 이거 업 시킬까요? 다운 시킬까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납세자분들은 이거 최대한
하향 평가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실제 시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감정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시가를 한 9억 5천 뭐 이렇게 이제 다운을 해서 시가를 이제 낮게 받게 돼서 증여세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감정평가사가 그 맡기신 분의 의견에 따라서 다운업을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냥 감정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고객의 없어요. 감정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 재량적인 폭이 감정 평가 금액의 재량적인 폭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납세자가 유리한 측면으로 조금 낮게 평가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또 그 밖에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있다면 좀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네, 크게 이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효도를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효도를 하면 절세할 수 없다. 네. 상속세는 효도를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자녀를 이제 다 이렇게 케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를 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해드리겠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생활비랑 뭐 이렇게 뭐 용돈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달 보내드리고 또 이제 어머니가 청약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수중에 돈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자녀가 대신 이 분양금을 부담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효도를 할 겸 어머니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그 자녀가 분양금까지 이제 분담하면서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 아파트를 보유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부모님한테 이제 봉양했고, 생활비나 뭐 이런 거 용돈 다달이 보내드렸고, 이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가 분양금을 다 이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속세에서는 어떤 이렇게 부모님에게 준 생활비라든지 대신 부담한 분담금 같은 거에 대해서 상속 그 재산에서 제외를 해준다던가 이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세를 전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하면은 오히려 이게 그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하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제 부모님이 그 주택 한 채만 갖고 계시고 생활비나 이런 그 쓰실 돈은 없으시다. 그럼 이럴 경우는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기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것은 금융부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돼요. 자녀가 이렇게 그 생활비 드린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안 되지만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 주택연금 받게 된 건 부채에 해당이 돼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부모님이 청약이 당첨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자금이 없으셔서 자녀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될 때도 이제 이때는 확실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돼요. 차용증도 작성하시고 뭐 금액에 따라서는 이자까지도 확실하게 지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사실집 이거 해드리는데 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려면은 이 우리가 납세자가 돈을 빌려준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제 반대로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해드릴 때 돈을 드릴 때도 큰 돈을 드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한테 꼬박꼬박 원리금 상환을 받으셔야 이 돈이 나중에 이제 그 상속 부채에 해당이 돼서 상속 재산에 이제 제외돼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재산이 좀 큰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을 한 번에 다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상속세 과세 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이 50%까지 적용받게 되니까 이게 큰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사전에 조금씩 이제 부모님의 이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 사전 증여 재산은 이제 10년 내에 상속 재산 다 포함되니까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무 연로하시거나 아프실 때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부모님이 좀 정정하실 때, 부모님이 좀 젊으실 때, 미리 좀 이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여세율이 이제 좀 낮은 구간에 뭐 한 1억 정도, 뭐 요 정도는 이제 뭐 증여세율 10%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끊어서 미리 좀 증여를 받으신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우리가 사전 증여를 한다면은 상속세가 50% 나올 것이 증여세 10% 정도만 내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절세 혜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그 부모님이 이제 주택 한 채만, 큰 부동산 한 채만 물려주셨다. 당장에 이제 상습세를, 이제 낼 돈이 없으면은, 어쨌든 뭐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상속세를 납부할 그런 돈도 어쨌든 상속세가 크기 때문에 이게 몇 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부모님이 어떤 이 부동산만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 이런 경우는 종신보험을 좀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이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부를 한다면은 나중에 이 이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때는 이 보험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이 보험금을 받아서 상속세를 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종신보험을 보험금을 부모님이 납부를 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납부를 했다면은 이 보험금도 또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또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제 자녀가 그 계약자로 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방법이 참,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사실 국민 정서랑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안 맞는 게 있긴 하네요. 그렇죠, 뭐 안 주택, 맞죠. 연금, 예를 들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을 받는 거 그렇죠. 싫어하시는 어르신 분도 꽤 많을 거고, 있죠. 예. 그다음에 차용증 같은 것도 네. 굳이 막 그렇게 하면 뭔가 너가 아빠한테 그렇죠. 줄 때 무슨 거래로 하는 거냐. 그렇죠. 예.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제 내가 와서 줄 무슨- 때는 차용증 안 썼는데 너한테 올 때는 이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세금 문제는 사실 앞으로 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드는 건, 어쨌든 대한민국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사실 네.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60대 이상에서, 물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높긴 하지만 큰 자산을 가지신 분도 그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쨌든 그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게, 그리고 그 전에 발생하는 게 증여세와 상속세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증여세, 상속세 세금 덜 내는 방법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핵심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네.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드린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어쨌든 이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수억에서 수십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이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좀 단순하게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이게 세금으로는 크게 몇 천만 원에서 뭐 억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실 때는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절세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창규 세무사님과 여러 이야기 나누었는데, 제가 세금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아니면 어쩌면 철학적일 수도 있는 질문 하나 가지 드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은 분이 아니라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어쨌든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벌고 있다는 거는 뭐 엄청나게 재능이 뛰어난 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있어서 이제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것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사회의 균등과 평등을 위해서, 이제 복지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위해서, 이게 세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인생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이 사람도 좀 허탈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뭐 사실 이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좀 억울하게, 제가 억울하다고 좀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냈던 세금을 또 내는 거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나라에서 좀 인하를
뭐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좀 인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낸 세금으로 이 나라를 다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뭐 국방비로도 쓰이고 예, 아니면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 전반적으로 그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만큼 국가에 이바지를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보면은 좀 시기도 하시고 좀 약간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만큼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신다는 거니까 그 너무 나쁘게만 네. 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업 특성상 좀 부자분들 많이 만나 뵈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금 많이 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네. 그게 없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번 거에서 많은 돈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 세무사님 말씀 공감 가는 게 본인이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세금 내는데 네. 본인이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큰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열심히 한 걸 대가로 이제 큰 돈을 번 거고 그중에 네. 일부를 세금 내는 건데 그 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좋게도 보지 않으니까 네. 좀 약간의 허탈함도 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풍토 자체가 네.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라에서도 좀 세금을 어느 정도 내시는 분들한테 어떤 뭐 표창장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드리고 어떤 좀 이런 뭐 우리가 그 유튜브도 뭐 10만, 100만 되면 실버, 골드 이렇게 주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뭐 세금 뭐 10억 이상 내시면은 뭔가 이렇게 좀 무슨 실버 뭔가 배지를 준다든지. 어쨌든 뭐 세금을 네. 뭐 10억이든 100억 내시는 분이 있으면 예. 그분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라 세수가 그렇죠. 들어와서 그게 네. 복지로 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집안에 뭐 실버 버튼처럼 걸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좀 주는 그런 제도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네. 뭐 잘못되게 번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인정을 좀 해주고 해야지. 그분도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걸 어디 가서 뿌듯하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근데 세무사님도 유튜브 채널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소개 한번 해주시고 가신다면? 아, 네.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쌤TV라고 예, 부동산 세금과 상속세, 증여세 등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절세하는 방법들을 예, 쉽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예, 절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예, 제 유튜브도 방문하셔서 예, 절세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세무사님 오셔서 이제 절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세금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피할 수 없다면 일단 즐겨야 된다고. 네. 그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좀 적게 내는. 그렇죠. 절세를 한다면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도 좀 더 튼튼해지고 네. 그리고 이왕 내는 세금이라면 떳떳하게 되고 또 많이 내면서도 많은 또 국민들이 그 내는 거를 좀 존중해주고 그렇죠. 자랑스러워. 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맞습니다. 예. 훨씬 더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다음번에 또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절세를 도울 수 있는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공창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